안녕! 평일 아침 3분 경제기사로 인생 바꿀 준비 되셨나요? 3월 10일 오늘의 주제는 신용점수입니다. 신한은행과 농협은행이 대출심사 때 네이버페이의 신용평가를 적용한다라고 합니다. 금융회사와의 거래 실적을 기반으로 하는 기존 신용평가의 한계를 넘어서 쇼핑이나 통신, 교통 등 일상 데이터까지 신용의 기준으로 삼는 이른바 신용 4.0 시대가 열렸다라는 분석입니다. 이런 결정을 한 배경, 사회초년생, 고령층 등 금융거래 이력이 부족한 신파일러가 금융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입니다. 국내에 금융거래 이력이 부족해서 제대로 된 신용평가를 받지 못하는 사람만 해도 1,300만 명에 달하거든요. 신용 인플레이션이 심화되고 있다라는 것도 배경 중에 하나입니다. 조선일보의 기사를 보면 그 정도는 얼마나 심각한지 알 수 있습니다. 이미 제목부터 2명 중에 1명은 고신용자라고 되어 있죠. 마치 과거에는 금융생활의 통행증과 같았던 이 신용점수의 변별력이 무너지고 있다라고 표현하는데요. 5대 은행에서 취급하는 가계대출의 평균 신용점수는 934점에서 942점으로 집계됐는데 이렇게 취급된 대출의 평균 신용점수가 1000점 만점에 940점대라는 것은 사실상 대다수의 대출자가 최우량 신용자 라는 의미죠. 이런 현상의 배경에는 디지털 금융의 확산이 있습니다. 토스 등 핀테크 업체들이 신용점수 관리 서비스를 잇따라 출시하면서 개인의 신용관리가 한층 용이해진 거죠. 이에 따라 금융권은 대안을 찾아 나서기도 하는데요. 그 방법이 앞서 얘기한 핀테크 업체들과 손을 잡는 거라고 볼 수 있고요. 한국경제의 기사를 계속해서 보면 매달 책 샀더니 1,000만 원 대출, 사회초년생 뜻밖의 비결 이라는 헤드라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카카오뱅크는 이미 신용을 다양한 일상 데이터를 활용해서 평가하고 있는데요. 그야말로 금융회사와의 거래 실적이 아닌 도서 구입, 쇼핑, 온라인 등 일상 데이터가 신용이 되는 시대가 열린 거죠. 이렇게 비금융 데이터를 통한 신용평가는 연체율에서도 긍정적인 효과를 보인다라고 합니다. 한편 데이터 관련 규제가 풀리면서 신용평가도 진화하고 있긴 하지만 선진국과 비교하면 아직은 부족하다라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우리나라는 미국, 유럽 등과 달리 신용평가업이 허가제로 운영되고 있어요. 이런 상황은 자유로운 경쟁을 막는다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신용점수는 우리가 대출을 받거나 신용카드를 만드는 등 금융 업무를 할 때 가장 기본이 되는 바탕입니다. 오늘은 출근하는 길에, 등교하는 길에 자신의 신용점수 몇 점인지 한 번씩 체크해보세요.